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은 관리와 최적화만 제대로 해줘도 5, 6년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 3년만 되면 벌써 느려지고 보안이 뚫려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보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링크를 눌러서 어디 들어가시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멀웨어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걸러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3.0이라는 이 앱을 일단 설치를 해주세요. 이거는 대략 한 190여 종의 스파이 앱이나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게 됩니다. 피싱 같은 걸 할 때 이 스마트폰에 심어놓고 그걸로 여러분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검사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어떤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검사 결과 스파이 앱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 앱은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앱이기 때문에 무료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이런 걸로 검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안이라고 있죠. 자, 이 보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안전하지 않은 검사 필요 안전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자, 이것은 휴대폰 보호를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 차단 기능이 지금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켜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켜기 하죠. 자, 이것은 맥카피라는 이런 안티바이러스 회사와 이 갤럭시 스마트폰 제조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로 쓰는 안티바이러스 웨어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안전 상태인데 검사를 한번 해주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안 켰을 때는 킨 다음에는 항상 검사를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어떤 게 깔려 있는지를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켜고 검사는 해주도록 하세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보안부터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앱들과 이런 기능들 외에도 뭐 앱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검사를 해주셔도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뭐 이상한 앱을 막 까신다든지 전혀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링크, 메시지 같은 데 많이 딸려오는 링크 이런 것들을 막 누른다든지 그것만 아니시면 이 정도만 하셔도 보안 쪽은 그렇게 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붙어 있죠. 뭐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또는 뭐 스피커, 이어폰 단자 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들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삼성 갤럭시에 제공되는 삼성 멤버스라는 이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건 아마 다 설치가 돼 있으실 건데 혹시나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멤버스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자, 도움받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제품이 나오고 태블릿 상태를 알아볼까요 하면서 태블릿 케어 시작하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동 진단이라고 나오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앱, 설정, 속도, 전원, 배터리, 메모리 전체적인 걸 전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5개를 최적화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지금 중간 상태죠. 최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설정 최적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밝기, 화면 꺼짐 시간, 블루투스, 자동 동기화, 자동 회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최적화를 시키면 뭐 배터리나 이런 거에 연관돼서 최적화가 되는데, 자, 나는 밝기를 뭐 이 정도로 유지할 거고 화면 꺼짐도 너무 빨리 꺼지면 싫다. 뭐 블루투스라든지 자동 동기화, 자동 회전도 난 이 정도로 쓰겠다 하면 이것은 괜찮아요. 예, 안 그러면 최적화를 눌러버리면 이게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이걸 써야겠다 하는 부분만 최적화를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인터랙티브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저는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겠죠? 휴대폰 하드웨어 상태가 최적인지 확인하라고 그러죠. 혹시나 여러분이 쓰시다가 자, 어디 부분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AS 센터에 가서 AS를 받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 AS 센터에 가도 전부 이걸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센터 예약해서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유상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검사를 다 끝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의 3요소를 체크하러 들어갑니다. 자, 설정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와 저장 공간, 램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게 되겠어요. 자, 일단 뭐 따로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기 싫고 한 방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같은데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일 20시간 남았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배터리 사용 내역이라든지 배터리 관리 모드,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용 내역 같은 거는 이미 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어떤 앱에서 배터리를 제일 많이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들어가서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배터리 관리 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최적화 모드, 그렇죠? 절전 모드, 초절전 모드, 자동 절전 모드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 최적화 모드에 놓고 쓰시죠. 디바이스 성능 향상과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 쓰시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패턴에 따라서 배터리 모드를 자동 적용하라고 하죠. 자, 이것도 전부 지금 배터리가 모자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최적화 모드로 놓고 쓰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절전 모드나 이런 데 들어가면 디바이스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배터리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최적화 모드를 두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충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수록 최대 충전 한도를 85%로 설정한다고 그러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배터리가 보호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여러분 배터리의 용량이 여기 있는 0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완충 상태고 이게 완전 방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터리를 제일 오래 쓰는 방법은 여기서 15%에서 20% 정도, 뭐 대략 한 15%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15%에서 20% 정도. 자, 요 공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배터리를 오래 쓰시려면 되도록 요 안에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다 보면 이거 맞추면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예 체크를 해주면 여러분 배터리가 여기에 100% 충전이 돼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85%까지만 충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완전 방전. 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꺼졌어요, 스마트폰이. 그것은 배터리 수명을 급격하게 갉아먹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완전 방전은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완전 방전 한번 할 때마다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완전 방전 같으면 미리미리 좀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거는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배터리 수명이 늘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뭐 완전 충전까지는 모르더라도 완전 방전만이라도 좀 지켜주시면 훨씬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장 공간 또는 램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저장 공간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해서 전부 지워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쓰시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도 옮기다 보면 뭐 2개가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총 용량이 이만큼이 있는데 제일 지금 많이 된 부분은 영화 및 TV 앱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472메가,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무비 52메가, 프리즘 라이브에서 163메가, 유튜브에서 287메가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이죠. 자, 이 속도를 올려주고 안정적으로 쓰는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를 해서 훨씬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램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여유가 있을수록 스마트폰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3기가가 쓸데없는 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시면 쭉 정리가 되고 램 공간이 확보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램 부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틈날 때 그냥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치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자주 틈날 때마다 하루에 뭐 2번, 3번도 상관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0% 완벽한 상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들의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의 OS 자체 또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게끔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계속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자, 이 아래쪽으로 설정에 내려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다운로드 및 설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나오죠.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업데이트 할 게 있다고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세요. 보안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는 그때그때 꼭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들고 외부에 나갔을 때도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고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을 써먹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는 꼭 켜주도록 하세요. 와이파이에 연결돼야 업데이트가 자동 다운로드 된다라고 이렇게 켜주셔야지만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만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딱 해줬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앱들이 깔리면서 권한을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깔다 보면 막 권한을 이거저거 설정하면 뭘 권한을 설정했는지를 모르죠. 아주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권한 관리자에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권한 관리자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권한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전부 나와요. 마이크에는 46개 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개에서 권한을 설정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 센서는 1개 앱은 설치되어 있는데 권한은 설정 안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위치, 그렇죠. 저장 공간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마이크 같은 부분이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는데
악성 코드를 스마트폰에 심어놨다가 마이크를 상대편이 컨트롤해서 킨 다음에 내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소리를 전부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아주 고급 해킹 기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찝찝하죠. 그러니까 쭉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마이크 기능이 권한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꺼주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 보드라든지 메시지, 그다음에 음성, 삼성 캡처,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다 쓰는 거죠. 듀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처음 들은 이상한 앱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위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치도 자 보시면 지도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관련돼서라든지 네이버 이런 팝하고 삼성 멤버스 이런 것들은 내 위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엉뚱한 게 깔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소록 같은 거, 전화, 카메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어쨌든 생소하다, 이상하다 그런 거는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권한을 나중에 얼마든지 키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똑딱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제가 거부를 해놨죠. 만약에 지금 거부가 돼 있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허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꺼놓으시고 나중에 그 앱 쓸 때 허용해달라 그러면 그때 와서 켜주시면 되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권한 관리자. 자, 그 다음은 갤럭시 랩스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스마트폰에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거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진단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정리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랩스 이제 실행을 시켜서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럭시 APP 부스터라는 거는 자 무슨 원리냐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실행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러죠? 우리 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모든 앱들은 전부 이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 개발자분들이 그죠? 자 이것을 이 스마트폰이 바로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자 번역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일종의 통역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짠 것을 여기서 스마트폰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자 지금 두 단계를 거치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APP 부스터는 이거를 없애고요. 이것 자체를 아예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언어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PP 부스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속도가 한 15에서 20% 정도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꼭 해주세요. 그 대신 재시동을 해주면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최적화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시간을 조금 잡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전부 작업을 했는데도 좀 문제가 있으면 갤럭시 원격 서비스라는 이 앱을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갤럭시 랩스와 갤럭시 원격 서비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갤럭시 원격 서비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원격으로 이 서비스 센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이용 약관 이용을 하시고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쓰실 때 보통 재시동을 거의 안 하시죠. 보통 뭐 한번 켜서 1년 동안 그냥 쓰시는 분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자주 쓰시는 분들은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꼭 재시동을 해서 찌꺼기들, 램에 올라가 있는 이런 찌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딱딱 날려주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